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세트 메뉴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맥도날드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 패스트푸드, 빨리 먹고 간편하게 들 수 있고 또 맛도 국제화되고 있다. 이래서 일상이 바쁜 셀러리맨 등 또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끄는데요. 흔히 맥도날드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 고기를 연상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기 못지않게 그 고소한 감자, 약간 소금기가 있는 그 감자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상품이 감자,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를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렌치 프라이를 한국에서는 당분간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감자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당분간은 이 프렌치 프라이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 프렌치 프라이 대신에 탄산 음료를 무료로 대신 대체하는 그런 비상 처방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맥도날드의 어떤 풀 세트 맛을 느끼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감자튀김 판매는 이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자가 이상 기후에 따른 어떤 수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감자도 가격은 좀 올랐지만 그런대로 수급은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맥도날드만 이렇게 유난히 감자에 공급망 이상이 생겼다 해서 지금 감자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유통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감자를 한국 맥도날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북미 감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서부의 아이다호라는 엄청난 광활한 주가 있어요. 거기에 그 땅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 좀 더 큰데 로키 산맥 북쪽입니다. 매우 서늘한 그러니까 산의 고산지대죠. 거기서 나오는 감자, 그 감자를 러셀 버뱅크 감자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자예요. 감자가 기본적으로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가면 한국 감자하고는 달리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잖아요. 튀김이요. 그건 한국 감자는 그렇게 크기가 안 나와요. 이제 맥도날드가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맛을 세계에 표준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수시로 이렇게 물류 대란을 일으키면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아닌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도요. 감자 생산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감자를 이송할 배 운송 시스템이 없어서 벌써 2번이나 사고를 쳤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감자 대란을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한국 맥도날드의 감자 공급망 수급 정책에 좀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벌써 3번째 판매 중단이잖아요. 그럼 수급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공식 입장 같은 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공식 입장을 인터넷에 그냥 게시했습니다. 거기서 현재 나와 있는 말로는 단순하게 공급망 문제가 있다.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이제 이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미국에서 러셀 버뱅크 감자를 냉동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도입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감자의 품질 상태가 좀 안 좋더라. 이제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해서 일부 맥도날드 관계자는 그것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먹여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위생과 건강을 생각하는 앞서가는 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국에서 이렇게 감자를 도입한다면 위생 상태 검사를 좀 더 먼저 한다든지
또는 위생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놨더라면 정말 세계적인 맥도날드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그 감자 배신을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또 더더구나 언제 재개가 될지를 고시하지 않았어요. 예. 과거에 코로나 때 보면 약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번에 물류 사건하고는 또 다른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서 한 달 내에 가져올 수 있을는지 아니면 한 해 지나야 다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여기서 명쾌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신뢰가 아예 깨질 수도 있으니까 네. 수급선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 특히 같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감자를 가지고 예. 좀 맛있는 걸 좀 예.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맞아요.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기 사용량이 아무래도 많은 여름철을 맞아서 동결을 결정한 게 물가 부담을 좀 우려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국전력 부채,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는 오르는데 그만큼 가격을 국내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현재 지금 부채가 2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올리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한전의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전이 요구를 하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를 아슬아슬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간신히 2%대 후반으로 내려왔거든요. 요게 2%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것이 경제계의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그래야 금리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이 에어컨 수요도 폭발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전기값을 올리면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또 물가도 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일단 3분기에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달에는 기존의 요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고육지책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름철에 아무래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동결한 걸로 보이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전의 부채가 200조 9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기 요금을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기는 어느 때라고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전의 부채가 쌓인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선 한전도 자구 노력을 하고 좀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은 한전 측 주장에 따르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에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 우리가 전기값을 올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이제 화력 발전, 이게 석탄 발전 이런 게 아직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의 친환경 에너지는 현재 화력 발전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발전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현재 잔고로 있는 부채가 200조 9천억입니다. 이것을 보통 한 5%의 뭐 이자를 감안을 한다면 뭐 거의 그 10조 정도 가는데 물론 싼 이자로 쓰고 있어서 5조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부담이 이자를 낳으면 결국 부채는 더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전기값을 한꺼번에 더 올려야 되는 사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현실화를 하자라고 한전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7월 달 한창 그 전기 성수기에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지 않나라는 이런 반론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 도시가스가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 경제적 여파는 또 어떨까요? 예, 전기는요. 우리가 전기의 원자재인 석유나 석탄 같은 것은 수입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원자력 전기도 있고 또 수력 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은데 가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한국에 나지 않는 도시가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해외에서 그냥 사옵니다. 사오는데 현재 원가의 80%에 파니까 한국 도시가스가 20%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이게 지금 미수금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도시가스가 사올 때 좀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도입하면 조금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이 원가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7월 달부터 가스공사와 정부가 협의 중인데 좀 네. 올리자. 현재 미수금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자 이러는데 이건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 요금은 올리자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점이 방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물가에 가스 요금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여름철 전기요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에어컨, 특히 올여름 무더위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벌써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도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계시죠? 에어컨이 장착은 돼 있지만 아직 안 틀고 계세요? 거의 작동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좀 궁금한데 이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어차피 또 쓰게 되는 때가 오겠죠. 예. 예. 아직 안 하셨군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에서 이번 여름에 에어컨 전기를 줄이는 몇 가지 팁을 내놨는데요. 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궁금해요. 있습니다. 네. 자, 이 에어컨은요. 밖에 나가면 실외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네.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이 있고 또 하나는 인버터형이 있는데 네. 이게 2011년경부터 인버터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인버터형이냐 정속형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형이냐 신형에 따라서 전기 절약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형의 경우에는 이걸 2시간마다 꺼줘야 돼요. 2시간마다 안 끄면 그때도 계속 실외기가 돌아가서 전기를 잡아먹거든요. 예. 그런데 신형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실외기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신형의 경우에는 계속 켜놓는 게 유리하고 예. 예, 구형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예. 껐다 켰다 해주는 게 좋다. 알람 맞춰놔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실외기를 쳐다보면 이게 정속형인지 엠버터형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어떤 분은 18도, 15, 15도 이렇게 맞추는 분도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온도가 26도입니다. 26도가 어느 정도 사람의 더위도 식혀주면서 에너지 세이빙인데 26도와 25도 차이는 1도 차이지만은 거기에 나가는 전기 요금의 가격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소한 26도 또는 그 이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하는 것이 한전의 간곡한 충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한일 항공 승객 수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오간 항공 승객 수의 2배에 달했는데 유독 한국하고 일본을 오간 승객이 많았던 게 엔저 영향도 있긴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유사 이래 한국이 건국된 이후에 한국 관광객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본을 많이 찾은 유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 해외를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가 있는 차에다가 중국은 각종 규제, 제재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한 걸 국민들이 많이 느낀 상태고 무엇보다도 일본 엔화가 예. 우리나라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예. 일본의 환율이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쓰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구매력보다도 일본에서 좀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현상. 우리는 그동안에 약 한 해방 후 70년 동안 일본 엔화가 한국 돈보다 훨씬 강세인 시대를 많이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일본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시경제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일본 여행을 하면 좀 기분이 푸근한 이런 좀 더 설 수 있다라는 여유적인 감정 이런 게 일본 여행을 늘린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좀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가 약해졌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느껴지는 현상인데 다른 나라에서 일본 오는 여행객의 숫자보다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숫자가 유난히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여행 많이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내에 좀 대체 여행지가 있다든지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도 뭐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은 추세인데 눈에 띄는 점이 태국 관광객은 굉장히 감소했네요. 이거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네. 태국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네. 태국 사람들은 뭐 한국과 태국의 관계도 좋지만 또 기후대가 다르다 보니까 태국에서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태국 사람들은 눈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한국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한국의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많이 표해준 나라가 태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태국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네. 네. 안 들어온다기보다는 못 들어온다라는 표현,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태국이 이제 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눌러 앉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우리 법무부가 태국 사람들에 대한 좀 심사를 까다롭게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태국 내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심사에 대한 저항, 한국은 이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 공분한다는 그런 어떤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한국 가지 말자는 운동. 그 전자여행 허가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여행 허가에서 사전에 이제 그 불허가가 난 경우도 있지만 전자여행 허가로서 미리 비자를 받아놓고도 한국에 와서 그게 입국을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 여행 수지가 엄청난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고 나가서 쓰는 돈은 많은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쓰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민 단속도 좋지만 이런 외국인들에게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정책, 이런 조금 좀 우리가 좀 세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이 차지하는 그 부가가치, 관광이라는 것은요, 이 공해도 유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전 산업에 걸치는 굉장히 효자 산업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경제부처에서는 지금 관광객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네. 맞추어서 입법 제도나 사회 정책도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행 수지가 굉장히 적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올해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에다가 관광 수입 245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거 달성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제 우리도 이제 특히 네. 이 K-칼처, K-팝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고 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는 87%가 늘어났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가는 숫자보다도 이제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요. 그렇죠. 또 이 관광 그 자체 수입보다는 다른 문화 교류라든지 또 경제 교류 이런 데 복합적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광객 유치가 정부가 앞장서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이게 저는 새로운 어떤 모티브 개발, 테마 있는 관광지의 개발 이런 것들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성과를 보여질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